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4.2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앞선 내용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한 내용일 겁니다. 연속함수의 operations,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덧셈이나 곱셈도 역시 연속함수가 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4.2에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빨리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가 P라는 점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엡실론 델타 띠오리가 성립하는 거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2에 있는 원소 중에서 X와 P와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p의 크기도 엡실론보다 작다. 그리고 이때 이 P가 리밋 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P가 리밋 포인트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극한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X가 P로 갈 때 이 fx의 극한과 이 함수값이 같은 것과 동치인 것을 우리가 앞서 설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일 때는 연속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 f와 g가 같은 셋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부터 다음 이런 함수들을 공부했었죠. 먼저 f와 g의 합, f 더하기 g라는 함수는 함수값이 fx 더하기 gx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f 빼기 g라는 함수는 함수값이 fx 빼기 gx이고요. fg라는 것은 함수값이 fx 곱하기 gx이고 역시 이제 나누기일 때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는 분모가 0이 아니겠죠. 그리고 절대값 f라는 함수 역시 절대값 fx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두 함수의 합성을 공부를 할 때는 fa, 즉 f의 이미지가 이 g의 도메인, 이 b에 포함이 될 때 우리가 g 합성 f를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함수값은 gfx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런 컴포지션 펑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그것과 정의가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f나 g, 그리고 여기 있는 f나 g가 연속 함수일 때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이 다 연속인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거 빼놓고 나머지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네, 이건 이제 각자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리 4.2.3입니다. fg가 모두 다 2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점 P에서 모두 연속이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결론이 f 더하기 g, f 빼기 g, fg, f 나누기 g. 물론 이제 이 함수는 gp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 네 개의 함수 모두 다 연속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때 다 활용했던 내용이죠. 증명 방법은 이 네 개가 다 똑같아서 하나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 P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인 경우와 P가 리밋 포인트인 경우로 증명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먼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우리가 섹션 4.1의 첫 번째 강의에서 모든 함수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 연속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P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면 이 모든 함수들이 다 연속이라서 증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리밋 포인트인 경우는 리밋 시오렘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P가 리밋 포인트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f 더하기 g라는 것이 연속인 걸 보이려면 x가 p로 다가갈 때 이 f 더하기 g의 극한값과 마지막에 f 더하기 g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f 더하기 g는 정의가 fx 더하기 gx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밋 디오렘이 활용되는 거죠. 두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쪼개질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f나 g가 연속이니까 이 앞의 값은 fp가 되고 뒤의 값은 gp가 되는 것이니까 f 더하기 gp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P가 리밋 포인트일 때 연속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 연속이니까 이 네 개의 함수 모두 다 임의의 P에 대해서 연속인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두 개의 연속함수의 합성함수 역시 연속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리 4.2.4예요. F가 A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 G는 B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컴포지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FA가 B에 포함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더 쉬운데요.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F가 간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FA, 즉 A의 이미지가 이 B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FA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전체가 다 FA예요. 그러면 이때 A에서 P라는 점을 하나 생각을 하고 이 점이 FP가 이 안으로 이렇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G를 합성해 주면
여기에 GFP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F가 이 점에서 연속이고 G는 이 점에서 연속일 때 전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합성한 함수 역시 이 점에서 연속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엡실론 델타 띠오리를 활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일단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잡아 볼 거예요. 그런데 G라는 함수가 이 점에서 연속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델타라고 잡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델타 노테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델타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F가 이 P에서 연속이니까 이 값을 마치 엡실론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델타 1이. 그래서 F가 P에서 연속이니까 P에 적당한 델타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합성을 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델타가 존재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 네이버후드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바로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엡실론 델타 논법을 활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가 FP라는 점에서 연속이니까 어떤 양수 델타 1이 존재하는데요. 변수를 이제 편의상 여기는 x 대신에 y라고 쓰도록 할게요. y가 b에 있는데 y가 이제 fp에서 연속이니까 y와 fp의 차이가 델타 1보다 작으면 gy와 여기 이제 y 자리에 fp를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y와 gfp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델타 1이 먼저 존재합니다. 다시 f가 p에서 연속이니까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a에 들어가 있고 x 빼기 p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fx 빼기 fp의 절대값이 엡실론이 아니라 아까 이 그림에서 엡실론 대신에 여기에서 델타 1로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델타 1보다 작아지는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는데 가정에서 F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A에 포함이 되면 fx는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정의이죠. 이제 이 사실을 어디에 쓰느냐면요. 여기 y 있잖아요. y 대신에 fx를 우리가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가 a에 들어가 있을 때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지금 여기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을 보세요. fx 빼기 fp가 델타 1보다 작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y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x가 a에 들어가면 y는 fx, 이 값은 이제 b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위로 와보면 y가 b에 들어가면 y 빼기 fp의 크기가 델타 1보다 작아진다. 지금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같은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무더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걸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과 이게 똑같으니까 이걸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보면 y 대신에 fx를 대입했으니까 gfx가 되는 것이고 gfp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h는 g와 f의 합성이니까 hx 빼기 hp의 크기는 이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값이 바로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y는 fx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합성함수의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이 그림을 엡실론 델타 이론을 활용해서 자세하게 증명을 해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이게 다항함수라고 보통 부르죠. 폴리노미알이죠. 이 함수가 이제 연속인 걸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x가 p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4.1에서 공부했던 리밋 디오렘을 활용해 보면 이 각각은 전부 다 극한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an p의 n승, an 빼기 1의 p n-1승 이렇게 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리밋 디오렘에 의해서 다 합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은 사실은 x 대신에 p를 대입한 값과 똑같기 때문에 fp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게 이제 같으니까요. 모든 점에 대해서 f는 연속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임의의 실수 p니까 전부 다 리밋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x는 sin x이고
gx를 임의의 폴리노미알을 줄게요. 그러면 이제 앞서 위에서 폴리노미알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성함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인은 우리가 연속이다라는 것을 이 해석학 시간에 엄밀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인 x는 우리가 컨티뉴어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티뉴어스, 이것도 컨티뉴어스니까요. 합성한 이러한 함수 역시 컨티뉴어스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속 함수들끼리 여러 가지 연산을 하더라도 연속성이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